자, 이런 민주당이 이 민생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부권 쓰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쓰면 쓸수록 전애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지지가 더 높아지는 부분이 민생법안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선거법이니 뭐 국회의원 임금 인상법 이런 건 여야가 다 통과 잘 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생에 관한 법률을 야당이 내고 있고 여당이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계속 반려시킨다고 하면 이 자체가 스스로 행정에 대한 무책임 무능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관련된 법안이 특별법이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짐은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서 포퓰리즘이라면서 반대를 하다가 표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대학교만 졸업하면 다 신불자가 돼요. 맞아요. 학자금 대출. 처음 시작할 때 예, 빚부터 시작. 빚부터 안고 시작을 하거든요. 뭐 학자금 대출이 조금 그런 게 이자는 싼데 이게 이제 분할 상환을 하게끔 돼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만 내고 버티라 그래도 힘든데 요즘 고금리까지 따라오니까 더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알바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한테 학자금 대출, 보통 1년에 학자금 1000만 원 정도 보통 대출 받으니까 4년을 다 썼으면 많이 쓴 사람 4천 이상도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하면 최소한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선까지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이미 나간 돈이니까. 그렇죠. 그 돈을 회수해봐야 어차피 다시 학자금으로 내보내지. 용산 보수하는 데 쓸 거는 아니잖아, 그 돈이. 그냥 대출 이자만이라도 좀 네. 그동안은 면제해주자. 그렇지. 요런 그래서 거죠. 상환이 될 수 있는 시점까지 기한하고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법이니까 사실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10,000원 정도? 어. 뭐 그 정도? 뭐 그렇다는데. 대충 뭐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2% 3%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고 하면 이거 진짜 몇십억 안 들이고 1년에 몇십억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이자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데 이거를 뭐 상환을 못하면 신불자를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신불자 딱지 붙는 순간 휴대폰도 자기 이름으로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조사 안에서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작은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아마 이것까지 거부권을 쓰지는 않겠지만 쓸 것 같은데. 뭐 사람 아니지. 사람 아니죠, 그렇죠? 지금 20대 청년들이나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정부도. 지금 보세요. 카드 연체율이 10%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카드를 돌려막거나 대출을 못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지방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이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율 높아지고 대출 이렇게 못 갚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쓰러지는 건 뭐냐? 아직까지 수출이라도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산업구조의 어떤 한 축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손해를 보면서라도 좀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기면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근데 나아질 희망이 없어. 갈수록 임금은 더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소득은 더 떨어지고 외국제 물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리를 뺏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내가 이 고비만 넘으면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그 희망을 버리게 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그와 연관돼 있던 나머지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되살리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 기름은 쳐주고 최소한의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은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더 많이 뉴스에서 사실은 광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입법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 손으로 제대로 뽑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 이 얘기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왜 프랑스에서 연금 계약을 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오는 줄 아세요? 아직 걔네들 소득도 안 생긴 애들이. 안 된 애들인데 걔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연금인데 왜 나왔어요? 한국 기자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무슨 얘기야? 이건 내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데 곧 몇 년 후면 나에게 닥칠 문제고 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사회가 제대로 안정되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세대가 다 고통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애들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른들의 일이니까 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지. 니들 대입 입시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니들 손으로 니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니들 손으로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지 정치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근데 겁니다. 요즘은 대학교에서 등록금 투쟁 같은 거 하나? 안 하지. 안 하죠. 아예 안 합니다. 하지. 안 하는 학생회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따복따복 퍼센테이지별로 이게 나오는데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체랑 연관이 없으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법조계에서 주는 장학금. 아버지 검사인 놈이 다 타갑니다. 그리고 뭐 어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주는 장학금 추천이 아예 내려와. 누구누구 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백없는 사람은 장학금도 못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맞아요. 그런데 봐요. 김성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열심히 알바해서 갚을 생각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분위기 자체가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면 저 빨갱이 새끼 이러고 이거 그렇지. 네가 노력해야지. 할 수 있다. 개인이 노력해야지. 그리고- 네 개인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 너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문화 같은 게 있어요. 정치에 관심 있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그래서 맞아. 나는 정치 관심 없어. 이게 되게 쿨한 것 같이 그런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게 되게 너무 웃긴 게 잘못된 거거든요. 맞아. 어. 그러면서 야 문평론가 나중에 결국은 저기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하는데 제가 대놓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저는 끝까지 방송할 건데 그러면 에이 누구나 말은 그러더라고. 근데 또 공천하면 가더라고. 제가 왜 그걸 해명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나 정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욕이 아니라 왜 정치하고 싶어요? 이게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런 걸 바꿔놓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젊은 친구들도 그러는데 정치에 관심 있어 뭔가 이상하네. 그렇지. 라고 너 생각을 튀려고 하고 그러고 관종이라 그러고. 니 정치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몰아가는데 결국은 이제 해당 당사자들이 직접 투쟁하고 요구해야만 그렇죠. 정치 활동을 해야만 그렇죠. 이걸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간호사분들이 준법 투쟁에 들어가